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월요일 또 차분하게 이분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진 차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봤더니 한미훈련 후 협상을 원한다. 김정은의 친서 미사일 발사도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속에 경협주, 오늘 조림, 철도, 광물주, 시멘트 줄줄이 올라갑니다. 이거 어떡해요? 참 사람 발언 하나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뭐 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이런 친화적인 이런 제스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가시적인 것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번 연합훈련이 또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그게 나올 겁니다.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실무진 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기대감이 점점 나타날 수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쉽게 될까라는 것은 물음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단기적인 매매만 당분간 좀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이 정말 뭐가 잘 돼서 숫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꿈을 안고 가는 거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좀 가시적인 숫자로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꿈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언제 억울해질지를 모릅니다. 그냥 박차거나 회담하다가 박차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뭔가 주고받는 게 분명 김정은 위원장 야 먼저 경제 지원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는 아니야 먼저 핵포기 먼저 해. 이거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정말 낮은 고도로 해서 마하 3 이상이 되는 이런 속도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300km 이상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비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신형 무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화가 많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아직은 조금 계속해서 시위했으니까 자기의 몸값을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를 주겠지만 이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는 아마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밀고 당기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반응 정도가 좀 제한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 혹은 친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우리의 손실 금액만 키울 수 있다는 점 우리 꼭 주의해보죠.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열어볼까요? 오늘 또 중요한 이슈죠. 오늘 네. 오전 안에 또 발표가 될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고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채권 입찰제, 요게 지금 예상 범위 내 개정안으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건설업종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됐고 불확실성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2시경에 염승환 차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이거 해소되면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해외 저가 수주 경쟁도 줄었고 재무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현대건설이나 금호산업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그 의견을 좀 동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주도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상으로 많이 하락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근데 이 이슈를 퍽 내보여버리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봐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밀릴 게 있을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나 그동안 부실 같은 걸 다
털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맞는 친구들입니다. 왜?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즉 건설주들이 가파르게 야 이제 우리가 간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저점은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한번 상승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작은 소확행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확행 정도로 가능하고 현대건설이 탑픽으로 꼽아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소식 세부 내용들 좀 잘 점검하시면서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들 있다면 미리미리 좀 체크해 놓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꼽아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이번 주 예비 입찰 시작을 하는데 뭐 매각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주가 하락하죠. 환율 급등하면서 환율 비상이죠. 여기에 여행 수요가 요즘 줄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환율이 비상이 된다면 이 항공 리스료라던가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지는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인수할 자들이 부담을 다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NH투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흥행을 위해서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뭐 분리 매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은 어떻게 보면 금호 쪽에서 알짜입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적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알짜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이죠.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모기업의 이런 안 좋은 이슈만 없었다면 주가가 훨씬 더 좋았어야 되는 이런 주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환율 이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여행을 과연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런 외화로 달러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일본과의 이슈도 있어서 별로 너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행 가는 사람 완전히 지금 현재는 좀 안 좋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일본과의 이런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뭐 수요가 생기겠지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여행 관련된 주식들 대표적인 이런 항공주들한테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 입찰을 해야 되는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자기들의 몸값을 높일 만한 이런 호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딱 5,000원 선, 바로 이 저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예비 입찰에서 좀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뭉치면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야 이거 정상화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지금 현재 항공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가보자. 그리고 5,000원 라인들 꼭 지키든지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 하셔놓고 또 한 번쯤은 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리송하잖아요. 일단 난 안 산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안 사는데 예비 입찰을 해서 우르르 들어오면 한 번 정도는 또 튈 수 있거든요. 이 주가 같은 거는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의향을 강하게 내비쳤었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 맞아서 과연 자금 동원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내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가 정말 오래전에 아시아나항공 10,000원에 샀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친구는 팔았나 모르겠어요. 팔았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다음 이슈 가보죠. 대웅제약이요. 좀 아리송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요. KTV에서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6.67%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매수 의견,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바꿨습니다. 목표가를 낮췄음에도 지금 뭐 그 지난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뭐 70% 이상이나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미국향 나부터 수출 호조 펀더멘탈 개선된다. 시총에 나부터 사업까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목표가 낮추고 강력 매수. 별로 이런 레포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서요. 강력 매수 이 의견 좀 더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주가에 대한 흐름. 대형제약의 이런 나보타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런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톡스의 어떻게 보면 이 수요의 어떻게 보면 40% 정도가 소화가 되는 40% 정도가 미국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형제약이 3월부터 이런 수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게 1분기에도 나왔는데 2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도 시작을 할 거고요. 실제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이 먼저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 균주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움하고 있는데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한번 튀기 시작하면 주가가 정말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점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한 14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놓으시고 거기만 안 깨시면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1차 목표 한 18만 원대까지는 한번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위까지 올라가면 2차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28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1차 목표가는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제약이 예전에는 그냥 우로우사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보톡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보톡스 회사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아직 덜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질문 4개 드리면 전부 다 보수적 관점 이렇게 답변해 주셨던 이 최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뭐 오늘 종목을 제가 잘 갖고 온 걸까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시각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대웅제약도 저희 지켜보면서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